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화요일이 지금 오늘이 이번 주 첫날이죠. 이 명인들의 복귀를 제가 오늘은 진행하게 됐는데요. 갑자기 제가 나왔다고 이재필이가 왜 나왔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사정이 있어갖고 그냥 오늘 이렇게 대신하게 됐고요. 자, 이 명인들의 복귀는 제가 1회 방송을 출연한 그 프로라서 굉장히 저도 애착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잘 되길 바라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역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나저나 연휴 지나면서 미국 시장 쪽 이런 쪽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감이 이렇게 좀 많았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시장 기대감이 조금은 좀 우리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으로 마감이 됐죠. 코스피 시장은 0.2% 정도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그보다 살짝 더 올라서 0.37%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 밀렸다고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거고 하나하나 시장을 좀 뜯어보면서 대책까지 대응 방안까지 마련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는 0.2% 정도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7% 정도 상승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0.2%, 그런데 코스피 200 지수는 0.34% 정도가 올라왔죠. 자,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중소형주들보다는 조금 대형주 위주로 그나마 조금 나았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선물 시장은 1.35포인트 정도 올라서 이 코스피 200 지수보다도 좀 더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베이시스가 좀 더 벌어져서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는 살짝은 유리한 그런 모습으로 좀 마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미국 시장을 보시게 되면 참 좋았었죠. 다우가 0.4% 정도, 그 다음에 S&P 500이 0.4% 정도, 나스닥이 0.6%대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굉장히 좋았었죠.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나 급등을 했었고 S&P 500, 다우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한 2.7% 정도 올랐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꼴랑 0.2% 정도 올랐으니까 좀 많이 아쉬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신 우리 아시아 시장들 대비해 갖고는 우리나라 시장이 이걸 선방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중국 쪽은 0.05% 강보합 정도로 마감됐고 홍콩은 1.13%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 0.02% 정도 플러스가 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그나마 아시아 시장 쪽에서는 제일 좀 나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런 모습들은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좋았는데 아시아 시장은 부진했다. 자, 미국의 달러가 강세가 돼서 이 원화가 약세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탄력이 둔화가 된 거죠. 자, 오늘 장중에는 6원도 훨씬 넘게 올라왔었는데 5원 70전 상승으로 원화가 오늘은 약세를 보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아까 대형주 쪽으로 조금 나은 그런 모습들은 여기서도 나오죠. 상승이 413개, 하락이 421개 종목이 하락했고요. 하락 종목이 살짝 많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672개 종목이 올라오고 713개 종목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으니까 대체로 대형주 위주로 조금 나왔죠. 자, 이 프로그램 매도가 비차익 쪽에서 1380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는데도 시장이 어느 정도 견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우리 시장이 그나마 좀 좀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쉽게 밀리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도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너무 이렇게 단기간에 너무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이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놓고 하루 전체 흐름들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런 모습이었죠. 아침에 갭으로 빵 떠서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이때 선물 시장에서 매도 물량 나오고 프로그램 매도 물량 나오면서 자, 10분봉 캔들 하나가 꽤 크게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반등을 시작하죠. 살짝 올라왔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밀어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이런 모습들은 그동안 시장이 2300도 붕괴됐다가 7월 초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나라 시장이 한 11% 정도 상승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S&P 500 같은 경우도
뭐 저 하락폭의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 18%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예, 거기에 비하면 조금 반등이 약한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따가 마감 무렵에 시장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를 보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지금 뭐 이런 부분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모습이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그나마 약간 좀 굴곡이 있었죠. 보시게 되면 쭉 좀 반등을 했다가 뭐 앞에는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오후장에 조금 이렇게 1시쯤에 바닥을 한번 찍고, 그러고 난 다음 살짝 반등 시도를 하면서 조금 위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들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역시 이 코스피 시장에 좀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뭐 하루하루에 뭐 조금 좀 더 오르고 덜 오르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뭐 그렇게 좀 방향성이 많이 틀리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고,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인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수급 동향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보시면 외국인들이 자, 오늘 579억 정도를 매수했죠. 근데 이 579억이 장중 내내 조금 순매도였습니다. 뭐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뭐 400억, 500억 뭐 이 정도에서 계속 장중 내내 순매도였다가 오후장 동시효과 때 뭐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조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79억 정도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마 이런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오늘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이 나온 게 이 외국인들 수급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이럴 때 저 한국에다가 잘못 이렇게 들어가면, 그쵸? 앉은 자리에서 주가가 안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환차 소원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장이 좀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 이때처럼 좀 이렇게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 줘야 돼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 4조 정도, 그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자, 이때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했는데, 요런 부분들이 저 저항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 뭐 거의 저항대 근처까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이 수급이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장은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코스닥 시장 수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나은 모습이에요. 자, 외국인들 지금 뭐 한 3일째 이렇게 순매수를 했죠. 근데 이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거의 뭐 선물 시장하고도 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코스닥 지수도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선물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 있지만요.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그 선물이 거래량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인데,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 수급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요.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수급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이 외국인들은 오늘 1200억 정도를 순매수했는데, 장중 내내 계속해서 이 순매수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뭐 그래서 오늘 수급으로만 따져보면 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좋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선물 시장의 수급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선물 시장 보시면 오늘 한 4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오늘 장중에 보니까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가장 큰 시장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을 가진 그런 세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선물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외국인들입니다. 그네들이 지금 뭐 3월 달에도 그렇고요. 3월 만기 3월물, 6월물, 9월물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계속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그때 당시에 보통 보면 한 달에 미결작정이라는 게 한 25만 개, 6만 개 정도, 그 정도 수준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면서 이 미결작정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선물 시장에서 무엇보다도 조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필요한데요. 어쨌든 가장 큰 힘을 가진 그런 주체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입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보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장 초반에 보니까 뭐 한 1,500억 정도
그 정도 순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9시 반 정도에 순 매도하고 있었는데 그게 또 한 9시 반을 기점으로 해갖고 조금씩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요. 그리고 저 지수가 아까 보셨을 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때가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로 바뀌었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는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매도 매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조금씩 매도를 하다가 오후장 동시효과 전에 그때 한 1,000억, 1,200억 정도 순매도가 있었는데요. 막판에는 한 483억 정도 순매도로 바뀌었으니까 그나마 외국인들 순매도를 좀 줄인 그런 모습이다. 굉장히 뭐 오늘 좀 선물 시장에서 매도 쳤다가 매수했다가 매도 쳤다가 굉장히 막 이렇게 많이 수급이 바뀐 모습이에요. 이 얘기인 즉슨 외국인들도 야 이거 어느 정도는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추가로 더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좀 저항을 받을까 하고 조금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난주에는 굉장히 좋았었죠. 6,300억 정도 순매수했고 그다음에 4,100억 정도를 순매수했으니까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선물 시장에 1조 넘는 순매수를 냈습니다. 그리고 미결작정 부분도 마찬가지 한 2만 계약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수급이었었는데 그 수급을 오늘까지는 좀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의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 수급 간략하게 좀 살펴볼까요? 옵션 시장에서 수급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외국인들이나 이 옵션 시장은 외국인하고 금융투자의 수급 요 두 주체만 보면 됩니다. 콜옵션 쪽에서는 뭐 별 특별한 수급은 없었어요. 외국인들은 장중에는 좀 콜옵션을 매수하더니 막판 무렵에 거의 다 청산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풋옵션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12억 정도 풋을 매도를 쳤죠. 그리고 금융투자가 요 수급이 조금 지난주 목요일이 만기였었는데요. 저 금요일하고 월요일 이틀간, 금요일하고 오늘이죠. 이틀간 이 금융투자 쪽이 한 4억 정도 되네요. 이틀 동안 84억 정도 옵션을 매수를 했으면 꽤 큰 규모입니다. 지난달에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끝난 8월물 옵션 만기에서 이 금융투자 쪽이 좀 많이 깨졌어요. 근데 이 옵션 시장에서는 가장 매매를 잘하는 주체가 금융투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 금융투자하고 외국인들 수급이 좀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금융투자로 잡힐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잡힐 때도 있는 그런 경우라서 조금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금융투자, 이 증권 쪽이죠. 이쪽에서는 풋옵션 매수가 상당히 좀 큰 규모입니다. 이틀 2거래일 만에 80억이 넘는 수준이면. 그래서 이네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풋옵션 이거를 매수를 포지션을 좀 늘려간다라면 요거는 시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틀밖에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 삼아서 이 부분은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수급까지 다 좀 한번 살펴봤네요. 자, 오늘장 그러면 종목 흐름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종목이 뭐 코스피 시장에서 한 종목,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이더라고요. 한 종목은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 나온 거는 우선주. 그러니까 뭐 이런 쪽은 굉장히 좀 그 수급에 따라서 몇 주 안 되니까 그 수급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가MD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쳤는데요. 자, 요거는 뉴스가 하나가 나왔죠. 그래서 교육주 전반으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고교 체제를 개편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뭐 3년 뒤에 전면 시행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런 쪽들 잘못 쫓아가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자,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올해 12월 달까지 이 제도를 마련을 해서 그 다음에 3년 뒤에 전면 시행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 오늘 이렇게 상한가 치고 쭉쭉쭉쭉 뻗어가면 이게 3년 뒤에는 얼마가 있을까요? 정말로 높이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시적인 그런 수급에서 나오는 뭐 투기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런 것들 재료가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가 나오고 막 그런 종목들도 발생하고 그러는데요.
요즘 시장이 제로 노출이라는 거,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오늘만 해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주택건설 250만 호 관련된 그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지난주에 발표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폭우 피해로 인해 갖고 일주일 정도 연기를 했는데요. 오늘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관련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이 다 좀 위에서 이렇게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뭐 저 얼마 전에 그 발사했던 달 탐사선도 마찬가지예요. 누리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미리 이렇게 매수를 해서 기다리는 전략이 맞는 거지, 이렇게 움직이는 쪽, 가는 쪽 더 간다, 뭐 이런 생각으로 쫓아가다 보면 더 가는 종목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10종목이면 8종목에서 9종목은 물립니다. 그래서 고생을 해요. 그 중에 불과 한두 종목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률 낮은 부분들을 내 계좌가 깨질 위험을 무릅쓰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나보고 주식을 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나보고 주식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내 계좌는 나 스스로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메가MD 같은 게 상한가를 쳤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쫓아가긴 그렇고요. 자, 교육주가 이렇게 좀 많이 좋았으니까 관련주를 제가 하나 대안으로 조금 뽑아온 게 있는데, 용 크레버스라는 종목이죠. 자, 요거는 저거 있죠. 청담러닝, 전에 옛날에 첨당러닝이라는 저 교육주가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CMS 에듀라는 회사하고 합병을 한 거예요. 자, 이 교육주들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대부분이 영업이익의 한 20배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레버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10배 수준도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게 합병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때 올해도 4월 달에 자, 이거 36,000원을 찍었죠. 이때보다 안 빠진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없지만요. 그러면서 쭉 밀려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6월 달에 시장 급락할 때, 그때는 여기서 하락폭이 좀 너무 과도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반등 나왔다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여기서 좀 크게 아래로 떨어질 그럴 만한 위험 부담은 없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이런 관련되는 뉴스들이 또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크게 올라간 종목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요런 종목들을 밑에서 막 이렇게 횡보하고 있고 하방 경직을 보이는 종목군들, 요런 것들을 차분하게 잡아서 조금 기다리는 전략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한가 치고 그런 종목들 따라가실 게 아니라 요런 쪽을 매매를 하시라라는 대안을 좀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크레버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눈여겨봐야 할 섹터들이 방산 쪽이 있죠. 지금 이 폴란드 쪽이 우리나라가 한 20조, 10조, 적게 잡으면 10조 정도고요. 20조 정도. 그러니까 K2 흑표전차 현대로템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한 986대 정도? 그 정도가 일단 예비 계약이 돼 있고요. 또 자주포, K9 자주포가 648문. 그리고 FA50 경공격기죠. 그게 한 48대 정도. 그 정도가 지금 폴란드하고 이렇게 얘기가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게 아마 지금 빠르면 내일 모레 정도일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좀 있고요.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체결이 될 거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방산주도. 자, 이것도 본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것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컸었잖아요. 그런데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때는 방산주들도 재료 노출 이렇게 돼서 단기간은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좀 모멘텀을 좀 찾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죠. 지금 오늘 뭐 크게 방산주 쪽은 워낙 많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도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라면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 방산 수출 관련해 갖고도 지금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폴란드 쪽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이 K9 자주포를 648문을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자주포가 거기에 포탄을 싣고 다니는 게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탄약 수송하는 장갑 차량 이런 부분들도 필요해요. 그거는 마찬가지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드는 레드백 장갑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고 본다라면 이 방산주 쪽이 조정받을 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또 이 방산주 쪽에는 굉장히 커다란 모멘텀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누리호를 발사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누리호를 발사 성공을 했는데 이 누리호가 그런 거예요. 자, 기술은 항우연에서 기술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몇백 개의 회사들이 우리나라 협력업체들이 다 이렇게 합쳐갖고 만든 거죠. 그런데 그 기술은 항우연에 있는 겁니다. 즉 아직까지는 국가 기술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으로 넘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되는 종목들 이쪽으로 선정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모멘텀을 보유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 누리호 엔진을 만든 회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누리호 동체를 총괄해서 제작한 거는 총괄해서 만든 거는 카이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두 개 기업 중에 하나가 거기에 선정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선정이 된다라면 정말로 엄청난 그런 수혜가 있을 겁니다. 또 뭐 폴란드만 방산 수출이 있는 게 아니라 저쪽도 있죠. 호주도 지금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새로 프로젝트를 하나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호주 육군 내 탄약 수송하는 장갑 차량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것도 호주 쪽에서 한 20조 정도 그 정도 규모로 일단 지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좀 그 재료 노출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갖고 조금 밀린다라면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더 많이 올랐죠. 방산 3사 이렇게 하나 쪽에 있고 다 같이 합병을 한다라는, 그래서 큰 회사를 하나를 만든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상당히 좀 탄력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이 나오면 그때는 노려봐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지금 이 코스피 시장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저항선 근처까지 다 좀 올라온 모습이에요. 요건 분차트고 일봉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걸리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때 5월 달에 굉장히 옆으로 많이 횡보했어요. 자, 거의 그 자리까지, 저 자리가 2550에서 2600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600포인트는 전에 2018년도 1월 달에 고점을 기록하고 그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1400까지 밀렸던 그 장의 고점 부분들이 2600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조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처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선물 수급 있죠. 거기서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미결제 악정까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좀 뚫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오늘 움직임으로 봐서는 쉽게 뚫기는 어려운 좀 시간이 걸릴 만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62평선에서는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뚫어준다라면 또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돌파하고 저항 사이에서 조금 방향성을 찾는 구간,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발 먼저 들어가야 돼요.
자, 시장이 굉장히 영악해져 있기 때문에 한 발도 아니고 뭐 지금 전에는 한 수 앞을 보면 됐지만 요즘은 두 수, 세 수 앞을 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산주를 하나 예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주에 폴란드 쪽 수출 계약이 있죠. 그렇게 되면 재료 노출로 밀린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달엔 뭐가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한미연합 군사 훈련이 있어요. 자, 그리고 호주 쪽에 육군 차세대 전투장갑차 이런 사업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기다렸다가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수해서 조금 들고 가보시면 상당히 좋은 그런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지금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방송 출연만 하면. 오늘도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이만 인사를 드리겠고요.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